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석입니다. 오늘이 6월 17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3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어제 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사실 또 간밤 미국 증시도 현재 뭡니까?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등 분위기, 그 열기가 우리 시장에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있었죠. 대북 문제가 갑작스럽게 불거지면서 전반적인 강한 반등 분위기가 끊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 북한 문제가 증시 시각으로 볼 때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제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중심으로 지수 장세를 바라는 시각,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뭔가 될 만하면 악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좀 답답하죠. 답답함을 넘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시쳇말로 지질이 복도 없다라는 말을 한탄스럽게 할 정도로 현재 잘 안 풀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지수를 봤을 때 또 IT 중소형주는 나쁘지 않죠. IT 대형주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내재적으로 뭔가 좋은 변화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임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시장 전반에 걸쳐서 계속 점검을 해드리듯이 할 것이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분 번지도 잠깐 봐야 되겠죠. 짧게나마 그것이 과거에 어땠는지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 들어 몇 가지 특징, 바이오주 또 현재 2차 전지 관련주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프로 비엠과 포스코 케미칼 이 두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그들이 왜 뜨고 있는지 그 배경에는 역시 그 2차 전지가 크게 작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두 종목을 쭉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중 에코프로 비엠은 우리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주요 종목들을 간단하게 스크린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안내판이 나가고 있죠. 체험 VIP 폰을 모집합니다. 3개월에 100만 원이고요. 현재 계좌번호가 우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에 또 전화번호 010-2420-0553 번호로 성명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개별적으로 1대1 상담 서비스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쪽으로 꼭 한번 가입을 해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먼저 봐야 될 것은 역시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 및 그와 관련된 이슈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미국의 지난 5월달 소매 판매가 무려 지난달 대비 4월달 대비 17.7% 사상 최대치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일종의 기저 효과입니다. 그 전에 4월달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건데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예상은 8.5% 정도였던 건데 거의 2배 수준으로 판매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기뻐할 만한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해 2%대 급등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미국 정부에서 1조 달러, 이미 4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현재 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 더해 1조 달러 수준의 추가 부양책을 강구한다는 얘기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양책은 SOC, 그냥 SOC가 아니고요. 5G까지 포함한, 5G 인프라까지 포함한, 현재 그러한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5G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5G와 관련된 업체들은, 현재 중국에도 그렇지만 미국에도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G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은 이유, 탄력적으로 비교적 거의 모든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올라오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미국에서 나온 호재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위치가 다들 괜찮아요. KNW,
또 OE솔루션, 또 HT가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오네요. 그 중에 한 종목 정도는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도 지금 위치가 나쁘지 않고 또 호재도 생겼으니 이들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여요. 현재 KMW가 그중 가장 무난한 대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꼭 그것을 현재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좋은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선택해서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미국에서 나왔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뉴스는 반도체 D램과 관련된 전망에 나오고 있죠. 특히 소니에서 신작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5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MSS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출시가 된다는 거죠. 하반기에. 바로 이것 때문에 현재 D램 및 낸드의 가격이 지금까지도 나쁘지 않았지만 하반기 때 보다 더 노골적으로 좋아질 소지가 높고 그것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2분기 약간 좀 내려왔다가 3분기, 4분기 때부터 가파르게 좋아질 소지가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20,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7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곳에 약 15% 정도 더 높은 32조 원. 금년 1분기, 2분기의 영업이익 규모 합쳐서 약 14조 원 정도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두 분기 동안 각각 거의 9조 원 정도의 9조 원 내 10조 원 가깝게 영업이익을 내야 현재 32조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치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훨씬 더 좋은 거의 50% 정도 신장된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는 그런 전망이거든요. 따라서 이 점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적어도 금년 한 해만 본다 하더라도 그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급이나 시장 상황 이런 것이 현재 딱 그 알맞은 상태가 아니어서 지금으로 봤을 때 다소 좀 무겁게 현재 행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정도라는 것이죠. 그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특이할 만한 것은 예탁금. 예탁금이 무려 48조 원을 넘겼다고 그래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작년 연말 대비 무려 20조 원 정도가 더 늘었다는 것이고요. 또 금년 들어 일반 개인들이 증시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합계 36조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기존에 36조 원 정도 순매수했고 예탁금도 20조가 늘었으니까 총합 금년에 증시에 투입된 일반 개인들의 자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56조 원이나 된다는 것이죠.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0조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돈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손에 했던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여기서 나왔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다 하는 것인데, 그중 우리나라가 가장 극적으로 이른바 그레이트 머니부브 현상이 자금의 대이동이라는 것이죠. 현상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시장을 떠받치는 가장 큰 배경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WTI 가격이 3.4% 다시 올라갔고요. 원달러 환율, 요게 7원 내지 8원 정도 내려갔어요. 대북 문제와 관련된 증시보다는 현재 지금 외환시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좀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 점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보고 계신 현재 화면에 있는 차트는, 위에 있는 차트는 WTI 차트입니다. 아주 견조하게 다시 상승세를 N자 형태로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차트는 현재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인데요. 올라가는 것은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금융시장, 증권시장으로 봤을 때 약간 부정적입니다. 다시 올라가죠. 사실은 분위기가 안정되고 하면 내려오면서 1200원 아래 떨어지는 것이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발된다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올라가요. 이 부분은 다소 불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현재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선물은 관망인데
특기할 만한 것은 대북 이슈가 불거졌어요. 이 평상시 같으면 그 악재가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악재이기에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 대상인 이 북한이잖아요. 그렇기에 더욱 최근 들어 더욱더 독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말이죠. 그렇기에 대규모로 매도를 할 만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현재 매도가 제한적입니다. 수급만 보더라도 일단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매도는 제법 됩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시장의 판도를 의식한 그런 행동 스탠스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서 일단 그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조금은 꺼림칙한 것이 아까도 환율 얘기를 했지만 선물지수, 코스피 선물지수의 베이시 있습니다. 마이너스 0.8이거든요.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에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는 것. 또 지수가 아직까지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약간은 조심스러운 측면도 조금은 남아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수비적인 태도로 바꿀 필요는 전혀 없지만 일단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정도. 그런 정도만 우리가 거기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시장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 배당투에는 박스권 등락 후에 장 후반 정강 후야 특히 정부 통일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가다가 지금 다시 전약 후강 형태로 현재 지금 우상단에 보이는 일봉 선물 틱 차트입니다. 그것을 보면 오전 11시 반 정도 이후에 우상향 방향으로 뚜렷하게 자리 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나 또는 코스피 선물의 시장 전체가 추종하는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장중에 진폭,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진폭이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상당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립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어쨌든 코스닥이 다소 눈치 보는 모습이 조금 심한 그런 상태.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코스닥은 판도가 중요합니다. 바이오냐 IT냐 그 차이에 의해서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하는 건데 오늘 같은 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바이오주가 힘을 쓸 소지가 큰 하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IT, 그 중에서도 반도체, 또 전기차, 아까 말씀드렸던 5G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힘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환매일 가능성이 크지만 또 한편 대세 전환, 즉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지수 상승 장세가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도 동시에 작용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언택트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아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또 최근 들어 언택트와 관련돼서 식품 관련주 우리가 좀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그중에 CJ 제일제당은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했지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했죠. 어쨌든 근데 삼양식, 농심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삼양식 잠깐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간 절약을 하려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뭐 봐둘 필요는 있어요. 농심이 이렇게 올라와 라면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삼양식품도 또 마찬가지이고요. CJ제일제당 뭐 약간 쉬네요. 화이트 진로 이런 종목들이 최근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부각되는 현재 실적 우량주이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신고가를 갱신했네요. 네이버 좋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됩니다. 타입점을 제시해드렸죠.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약간 줄이고 전혀 안 갖고 계시면 사야 된다는 건데 살 분들은 가격 불문하고 사야 될 정도로 네이버는 중대한 변화의 핵심 주체다 하는 거죠. 이 점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년 목표가는 30만 원이고요. 자, 네이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 문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뭐 이건 뭐 뻔한 얘기인데요. 짚어는 봐야 됩니다. 네, 북한은 1998년도 도끼 말행 사태, 뭐 그때부터 따져도 최근까지 수십 달, 거의 100번 이상의 크고 작은 도발을 해왔다는 건데 큰 것만 짚어봐도 뭐 1993년대 NPT 핵협정 조약인가요?
뭐 그런 것부터 서해교전, 연평도 포교, 뭐이 핵실험도 3번이나 했죠. 수소탄 실험도 했죠.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도발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딱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상시적인 악재도 작용이 됩니다. 돌발적인 악재가 말이죠. 지금도 그 영향권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예,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나 그런 미국의 인텔 같은 그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에 비해서 적정 P열이 낮게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인 대북문제 때문이다 하는 거. 이런 건 상시적인 문제이거든요. 근데 단기적인 영향을 봐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긴 주는데 일단 아무리 큰 악재로 작용된다 하더라도 그 영향권이 한 달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도 뭐 어떨 때는 플러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플러스는 제처럼 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현재 0.0 거의 영향을 안 받거나 크다 하더라도 약 마이너스 3.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컸던 것이 2009년도 김정일 암투병설 그때 가장 크게 조정을 좀 받았다 하는 그런 보고서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죠. 크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현재 북한 문제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지수가 폭락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더라 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었다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북한 문제, 북한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북한이 지금 현재 뭐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폭발을 하고 향후 어떻게 될지 말이죠.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현재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일단 그 정도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주,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B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들의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자, 포스코 케미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전고점은 기진하고 이 상태에서 또 올라갑니다. 목표 주가가 일반적으로 한 6만원 내 7만원 정도, 현재 기관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가 6만원, 7만원인데 그것을 뚫고 올라가 지금 7만 3천원대까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만만치 않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2주, 3주 정도 줬다가 오히려 그때가 이제 매수할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12만원 또 넘어 한 13만원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건데 역시 포스코 케미칼이 역시 포스코 전체 그룹의 새로운 현재 먹거리 내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수 사유, 현재 올라가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최근 들어 차세대 핵심 소재 NCM, N은 니켈, C는 코발트, M은 망간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NCM 양극재 소재가 이 세 개의 소재로 되어 있다는 건데 거기에 알루미늄을 섞어요. 기존 니켈 80%, 니켈이 코발트가 좋고 니켈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는 양극재, 원래는 음극재 대명사인데, 음극재를,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업체로서, 현재 상당히知名도가 높았던 대상이 바로 포스코 케미칼인데, 거기에 NCM도 해요. 근데 NCM,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NCM에서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전체 원가를 줄이고, 거기에 AL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을 첨가를 해서 NCMA라고 하는 차세대 양극재를 개발을 해서 완료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600km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500에서 600km. 이 정도면 테슬라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테슬라. 테슬라는 어떤 그 2차 전지 혁명에 의해서 뭐 크게 부각된 것이 아니라 작은 원통형 2차 전지 있죠. 그것을 6,000개, 7,000개 정도를 같이 묶어서 바닥에 깔아서 만드는 아이디어 혁명으로 그리고 테슬라를 만들고 테슬라의 그 자동차에 전기차의 장기 주행거리를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작은 원통형 그런 전지를 묶어서 대량으로 묶어서 하는 방식은 임시 방편인 것이죠.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려면 일체형으로 해야 되는데 일체형으로 했을 때에 전제까지 최대치
최대 주행거리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잘 개선이 안 됐어요. 거의 10년 동안 계속 이 연구를 해왔지만 불과 300km, 조금 더 해봐야 400km 정도밖에 안 됐던 건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600km까지 가능하다 할 정도의 기술력을 현재 개발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현재 계속 공장의 캐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극재가 기본이었고 그 다음 음극재는 매출이 한 4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까지 합쳐서 7천억, 8천억 정도까지 수준까지 올라와서 전체 매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2021년 내년도 되면 전체 매출의 반 이상, 한 7천억, 8천억 정도로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이 더 이상 내화물이 아닌 2차 전지 소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대변진하고 있다는 개념이 깔려 있다는 거죠. 저는 포스코 캠을 추천을 안 했습니다만은,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던 굳이 바꿀 필요를 계속 보유하는데, 왜 이 말씀을 제가 추천하지 않은 포스코 캠을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2차 전지가 중요한 어떤 섹터로 부각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2차 전지가 어떻게 지금 현재 그 소재가 움직이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현재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에코프로 BM이 현재 NCA 말씀드렸죠. NCM에서 NCM도 해요. 현재 주력이 NCM입니다. NCM. 근데 현재 SK 이노베이션 오늘 급등하고 있죠. SK 이노베이션과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일단 상당히 견조한 실적 기반을 닦아 놓은 데다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NCM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첨가해서 NCA 이게 5세대 SDI가 하고 있는 5세대 2차 전지입니다. 이게 폴란드에 공장이 있죠.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현재 매출되는 것은 실적에 반영되는 2022년도부터 바로 이것 때문에 삼성 SDI가 특히 볼보와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BMW입니다. BMW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장래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해서 SDI가 많이 뜬 거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회사가 에코프로 BM이라는 얘기죠. 202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양산체를 갖춘 상태 하에서 실적에 2022년부터 반영되겠네요. 그래서 뜨는 것이죠. 그래서 캐파도 계속 늘어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EPS 성장률, KTB증권에서 분석해 것을 참고하면 앞으로 3년간 EPS 주당 수익 성장률이 무려 45% 정도 된다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거죠. 일반 기업이 그런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코프로웹은 뭐한 15만 원 넘을 때까지는 계속 보유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한다면 다른 정부도 다 나쁠 턱이 없다는 거죠. SKC도 나쁘지 않고요. 또뭐 삼성 SE 좋을 것이고요. 또 어제 말씀드렸던 LG화학도 좋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SK이노베이션 보세요. SK이노베이션 정제가 주업입니다. 현재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현재 마이너스 1.6달러. 아직까지도 유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정제 마진은 마이너스고 이를 통해서 지난 1분기처럼 2분기도 적자를 면치 못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게 악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또 분리막도 소재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뜨는 거죠. 그만큼 2차 전지가 중요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한 예로서 SK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린 거고요. LG화학 좋아요.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 SK 탄탄하게 잘하면 이번 주 중에 내일 모레 남았네요. 이틀 남았는데 신고가를 갱신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거 시간이 됐나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거는 같은데 뭐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렸던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쭉 보게 삼성전기는 탄탄합니다. 탄탄하게 되고 있는 아주 부드러운 상승세, 별반 큰 문제가 없는 실적 추이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네이버 보세요.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고 LG화학 탄탄합니다. 자, 그리고 또 쭉 가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은 무리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가 7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래서 현재 21선과의 이격이 좁혀지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셀트리온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견조한 그런 상태의 그 종목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쭉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빼먹은 종목이 있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 좀 있죠. 일단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SF 반도체. 약간 무겁습니다. 네피스도 좀 무겁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 괜찮은 것 같아요. 위치가 맥점이 있는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무리 반도체 이쪽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에이디테크도 맥점이 있는 상태 비슷합니다. 테슬라나 에이디테크나. 그리고 FS는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이건 뭐 자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한 번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전에 SNS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현재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트는 당연히 보유고 안 갖고 계시는 매수가 되고 SKC도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비엠은 방금 전에 말씀드리고 오히려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PSK가 비교적 올라오는 것 같아요. 혹시 맥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 했을 때에는 아마도 S&P 반도체는 네페스가 다소 무거운 종목들조차도 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때 보다 가벼운 PSK나 앞에서 얘기했던 테슬라나 AD테크나 이런 종목들도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주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5G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무난한 종목은 KMW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약간 공격도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에이스테이크 같은 종목도 가능하겠죠. 그 외에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외에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뭐 종목이 이것저것 그 많은 것보다 특정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압축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선별력이 보다 중요한 그러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도 현재 일단 시장 이런 우리 기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스크린하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